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나는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제시카 바움, 발행처는 부키입니다. 일부 관계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버려지고 만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게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을 찾아 손을 뻗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제 더는 나를 먹이고 재워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와는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타인을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든든함과 안정감. 다른 하나는 타인과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만큼 인종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의 토대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면 먼저 그런 핵심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은 세 가지, 불안, 회피, 안정으로 분리됩니다.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형은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사람임을 증명해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고 말죠. 애착 유형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워지려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안정형은 56%, 불안형 25%, 회피형 19%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인지 안정애착은 줄어들고 불안정애착 두 가지는 늘어났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모두 괜찮아질 거야 등 건강한 관계가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낭만적 파트너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뜻이 담긴 이런 표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짝을 찾겠다는 마음은 곧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필사적인 탐색으로 변하고 말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완성해 줄 연인을 갈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상적으로 우리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역할이지만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되면 몸 전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이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뒤돌아보면 온갖 적신호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본능이 이 결합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이고, 나중에 결혼 생활이 삐끗하면 무시해왔던 문제는 한층 더 강력해진 채 다시 등장하고, 양쪽 배우자는 각자 온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끔은 혼자 지내며 자기 내면과 다른 인간관계를 잘 가꾸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두 사람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믿음직스럽게 여길 때 비로소 이런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랑 중독 증상이자 공허전의 원인이 되는 관점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죠.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욕망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에 관한 정보로 뒤덮인 나머지 자기 감정과 욕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연인과의 다툼이나 가슴 아픈 이별은 치유를 위해 일시정지라고 적힌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픈 건 그 사람 탓이 아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어른자아는 나쁜 선택이자 적신호라고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우리의 일부분은 이것이 매우 익숙하다고 알고 보면 사랑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여다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린 시절 형성된 핵심 상처와 거기에 연결되어 굳어진 관계 패턴은 어른이 된 뒤의 삶이라는 무대 뒤에서 우리 행동을 계속해서 조종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언제까지고 성장하지 않죠. 나중에는 핵심 상처를 껴안고 사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동시에 그 상처가 우리에게 심은 신념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그런 모습이 원래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상처를 찾아내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고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죠. 이 숙제를 해내기 전까지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계속 판에 박은 듯이 시나리오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연애를 하죠. 이제 당신의 현재와 과거 연애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각기 다른 상대와 반복해서 맺었던 내면와의 협정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어떤 내면와는 이렇게 약속했겠죠. 그 사람을 꼭 붙들면 너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아이도 있을 테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면 결정권은 전부 당신에게 줄게. 사람 사이 관계는 모두 주고받는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돌아가면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협정이 파트너 중 한 명의 온전하고 진정한 자아를 부정해야만 성립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불가피하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억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좌절과 적대감, 비난, 그리고 또 한 번의 망한 연애로 끝납니다. 게다가 일단 이런 식의 협정이 맺어지면 그 토대가 되는 핵심 상처를 찾아내고 치유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사랑에 눈이 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끌어당겨 놓고 그걸 사랑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두려움이 직감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3장. 불안과 회피가 추는 춤. 궁극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조건 없는 사랑, 지지와 이해를 원합니다. 불안형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인받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이를 표현하고, 회피형은 넉넉한 공간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잠재의식 속에 사랑이란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행동에 끌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옳은 것으로 쉽게 착각하죠. 불안형의 당기기 전략으로는
끊임없이 연락 시도하기, 하지도 않은 잘못에 사과하기,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대화하자고 상대를 압박하기, 절대 먼저 화해하자고 나서지 않기, 빈말로 협박하기, 분노에 참 비난하기, 떼쓰기, 온라인 스토킹, 바람피우기 등입니다. 회피형의 밀어내기 전략은 전화나 문제에 답하지 않기, 진지한 관계나 사랑한다는 말 피하기, 미래에 관해 얘기할 때 애매하게 굴기, 물리적 거리 유지하기, 일과 얘기에 시간 투자하기,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바람피우기, 헤어지자고 하기, 잠수 타기 등입니다. 사랑하지만 놓아야 하는 인연,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봤자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뿐이라면 그 관계를 놓아주고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자신을 치유할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감정적 고통의 파괴적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이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와 공감 능력자 이야기는 매우 흔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쏟는 나머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죠. 극도로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요. 이 역학관계에서 이타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 역할을 하며 상대의 욕구에만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중들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관점의 중심에서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행합니다.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가 자기애적 성향까지 강하다면 가장 극단적 성격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그 사람이랑 애정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약만큼 빠져나오기 힘든 연애 중독,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 또는 여러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중독시키기도 하며 불안형은 특히 이 중독에 취약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호르몬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했기에 연애 초반에 나오는 신경화학 물질의 효과를 한층 강하게 느끼고 호르몬이 분비될 때 보이는 반응의 폭도 클 수밖에 없죠. 어린 시절 자기 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커서 탈시체화된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나 고통, 두려움 같은 감각을 차단하면 감정에서 분리되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겠지요. 해피형인 사람의 몸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4장 심장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것. 내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면 우리의 일부인 이 어린아이를 다독이려면 먼저 내면 아이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알아서 다가와서 속내를 털어놓지 않죠. 비난하거나 성내거나 심지어 거부하기부터 하며 내면 아이는 바깥 세상의 진짜 딴 아이가 그러다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게 되면 그제야 내면 아이도 마음을 열지요.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연애를 포함한 정서적 삶을 치유하는 작업의 상당 부분이 심장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히는 데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과 심장으로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의 목소리 듣기.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점점 심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심장 기능을 구현한 존재인 내면 양육자와 서서히 가까워지면 이들은 두뇌와 달리 대체로 몸의 언어인 감각을 통해 소통한다는 걸 잘 알게 되죠.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든 당분간은 그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할 일은 떠오른 느낌이나 감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를 닦듯 규칙적으로 심장과 호흡, 자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이 되게 되겠죠. 심장 스캔은 신체, 에너지, 감정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익히면 자기 체험 작업을 하기에 알맞은 환경인 안전하고 사랑과 지지가 넘치는 내면을 다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습하면 자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정감과 사랑, 지지의 진정한 원천에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파수꾼. 내면 파수꾼이 내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내면 파수꾼이 내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 파수꾼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핵심 상처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욕구를 채워줄 능력과 시간이 없는 분들이어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내적 공동체를 꾸린 데 도움이 될 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5장 잘못된 감정은 없다. 당신과 내면 아이의 관계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가 흘러가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입은 핵심 상처에 따라 어른이 된 뒤 어떤 종류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갈구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운 내면 아이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면 아이를 늘 곁에서 다정하게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내면 양육자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자기 체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양육자들은 내면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마치 진짜 아이를 돌보듯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내면 아이가 깨어나거나 때를 쓰려는 조짐을 눈치채게 되죠. 내면 양육자는 내면 아이를 옆에 앉히고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당신은 내면 아이의 감정 상태를 헤아려서 언제든지 정확히 읽어줄 수 있고 그런 감정적 혼란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면 아이는 버려진다는 두려움에 휩쓸릴 때도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하려고 아무데나 또는 아무나 붙잡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신을 돌봐줄 든든한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면 아이와 소통하는 법. 내면 아이에게 다가가는 첫 단계는 당신과 내면 아이의 현재 관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보호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말 하나하나를 새겨 듣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이든지 다 괜찮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나 양육자는 아무리 힘들거나 혼란스럽거나 불편할지라도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인정해 줘야 할지 잘 모르는 부모는 여기에 좋다 나쁘다라는 꼬리표를 붙이죠. 내면 아이가 내면 양육자를 믿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내면 아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껏 사람들이 내면 아이를 실망시켜 왔기에 아이가 당신과 대화를 하려면 이 연습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자주 들르면 내 옆에 있어주고 욕구를 이해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겠다는 다짐말이 진실임을 내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아픈 곳에 그냥 반창고를 하나 더 붙이고 이미 무겁다 무거운 마음에 무게줄을 더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무거움은 하고 싶은 말이 쌓이다 못해 말 그대로 죽어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한 슬픔으로 나타나죠. 이 슬픔마저 무시하면 우리는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스스로 관찰자가 되며 감정에 집어삼켜지는 일 없이 감정이 자신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볼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무거운 감정을 해방할 때 관계도 회복된다. 과거에 필요했으나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체험으로써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면 연인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 내면에서 힘을 얻을 만큼 강해집니다. 때때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내면화해서 내적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종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몸과 인간관계에서 균형이 회복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치유는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을 처음 겪었을 때 꼭 필요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채워야 가능해집니다. 진짜 자존감은 내면에서 자신은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항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6장 자기 희생에서 자기 체험으로 불안형 애착의 근본 원인되는 경험을 풀어내고 핵심 상처를 치유해서 연인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안정된 애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희생은 유기공포라는 깊은 감각 느낌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비싸고 고통스럽죠. 성인이 될 무렵 모든 고통스러운 상실감의 내면의 생생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결코 자기 욕구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안정감의 원천에 매달리죠. 어린 시절에 배운 대로 이 사람을 옆에 잡아두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요. 이렇게 반복된 연결의 상실은 스트레스 반응을 부르고 교감식 연결을 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통하려 한다고 믿지만 실은 두려움 때문에 배척 상태에서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옮겨가는 바람에 타인과의 깊은 소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동요한 상태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하죠. 여기서 구원 환상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은 흔히 양육자에게 버려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을 구출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구원 환상은 매우 원해서 신데렐라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설공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갖가지 이야기에 깊이 배어들어 있지요. 너무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기에 우리는 이 구원자가 신생아를 돌보는 엄마처럼 세심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자아를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극단적인 경우 상대와 완전히 하나로 얽혀 뗄 수 없는 관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처럼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온전히 둘러싸이지 않고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면 아이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감지할 때마다 내적 경계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관심을 상대에게 쏟아부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몽땅 퍼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가 회평일 경우 이런 집착은 거리만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 상대는 안전해지기 위해 거리를 두고 싶은 욕구를 느끼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잠적하는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의식 바깥 한 구석으로 밀쳐두고 우리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 관계를 맺을 때마다 예전에 좋았던 순간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죠. 그런 순간이 연애 상대라는 형태로 다가올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느끼지만 그 사람은 내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기에 실망만 남을 뿐입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내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을 찾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믿고 놓아보내기.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에 관해 자신이 지금껏 배웠던 것을 전부 놓아보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지만 나야말로 터널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유와 내적 평화를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이런 행복한 감정을 경험할 때 심장박동은 부드럽고 조화로운 파도처럼 매우 규칙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이를 결맞음이라고 부르죠. 연습을 거듭하면 연습하면서도 깨어있는 이 결맞음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심장과 뇌가 동기화되어 애정어린 본능의 목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고 타고난 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더 안전하다고 느낌으로 배척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며 그 결과 더 깊은 자기 체험을 경험하며 타인과도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몸의 근육에는 아마 늘 긴장된 곳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이런 근육은 금세 다시 뭉치죠. 이건 그런 긴장이 감춰진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내면 아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남들은 다 자기 삶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노력을, 신뢰를, 자신을 향한 헌신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7장 유연하게 선긋기. 건강한 우리를 이루려면 뚜렷한 나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를 이미 갖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공동 조직이라는 어떤 것인지 경험할 필요가 있죠. 어린 시절 독립적이어도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어른이 된 뒤 유연한 경계선을 긋고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믿는 법을 배웠고 부모와 별개인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주변의 도움으로 몸소 느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양육자에게 의지해도 된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분리와 소통 양쪽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경계선 긋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관계를 잃게 될까 두려워 자기 자신을 내주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부 경계선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면 외부에도 명확하고 유연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안정된 자아감을 발달시키지 못했기에 파트너의 감정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되죠. 건강한 경계선이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단단한 벽돌로 쌓은 벽이 아니라 열렸다 닫혔다는 문에 가깝습니다. 우리 목표는 아무도 필요 없을 정도로 혼자 알아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혼자만의 삶이 아무리 재미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따스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마련이죠. 자아감이 뚜렷해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와 따로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능력이 요구되죠. 분노가 중요한 이유. 분노는 고통을 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인 동시에 경계가 침범된 곳 또는 경계선을 그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서 상처받거나 두려운 감정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를 내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거절할 줄 아는 내적 균형을 발달시키는 것도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외부 경계선을 긋는 일입니다. 할 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거절당할까 두렵다면 진짜 친밀한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은 거절당할까 두렵더라도 시간을 들여 내면와의 핵심 상태를 돌보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향형은 자가 내면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만 이를 상대에게 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 외향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알아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이를 즉시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욕구를 표현할 때마다 차단해버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 잘 긋는 방법 1단계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 2단계 자기 내면과 대화하기 3단계 모모의 대답 확인하기 4단계 주체적 거절을 위한 준비 5단계 경계선 표현하기 벽이 문으로 바뀌는 순간 완벽한 경계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도 더 단단한 경계선을 구축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가 걷는 경계선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뭔가를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성향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 편을 들고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욕구 충족을 부탁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요청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상황에 잠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고요. 가끔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정중한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에게 나가는 문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죠. 자기 경계선을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수록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타인의 욕구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별에 대한 건강한 애도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관계의 환상에 매달리거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너무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불씨를 남겨두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계속 발목을 잡아서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주 희미한 관계의 불씨에 매달려 감정을 막는 대신 과감히 뛰어들어 슬픔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더 크고 열린 마음으로 깊이 사랑할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치유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을 혼자 견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8장 갈등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법. 세상에 완벽한 연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이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 결국 문제 해결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안전하게 속내를 공유하며 무엇이 튀어나오든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는 관계를 원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둘 다 내면을 들여다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방이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하는 대신 두 사람이 같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는 각자의 의견의 일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이 안 없으면 사실마저도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죠. 게다가 감정이 격하게 분출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방어이죠. 슬프게도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매달리는 태도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얻어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진 나머지 상대방 또한 상처받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해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열쇠는 속도를 늦추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며 소통을 이어가는 여유에 있습니다. 진화적 특성에 따라 두려울 때 인간은 위협이 되는 요소에 집중하는 반면 차분할 때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겁을 먹은 두 내면아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 다른 식으로 반응하도록 배선을 바꿔야 하는 두 개의 뇌, 이 관계를 안전한 안식처로 바꿀 잠재력을 진 두 파트너, 여기가 바로 사랑 근육 스트레칭이 필요한 곳입니다. 각자 마음을 여는 법 또는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상대방 역시 자신과 비슷하게 두려움에서 오는 신체 감각을 느끼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차분히 관찰하고 외부와 내부에서 지구를 억지로 남을 탓하지 않으며 자기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능력은 아무리 힘든 날에도 내가 옛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내 파트너 또한 나를 차단하는 자기 버스를 깨닫고 마음을 여는 법과 화가 났을 때 마음을 털어놓는 법을 익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불안한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친밀감과 상호우정 관계로 발전하는 지름길임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타인과 오래가고 안정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열쇠는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이 다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부수지도 않는 것을 고치려 드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옛 상처를 취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 눈에 단점으로 보이는 상대의 특성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죠. 9장 내가 준비되면 인연은 찾아온다. 함께 성장하는 영혼의 파트너. 영혼의 파트너를 만난 이는 마음을 비우고 알찬 우정과 당신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준비되면 그런 사람이 알아서 나타날 거라고 믿으며 자연의 섭리에 편안히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고 안전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권리죠. 우리는 계속 마음을 열고 치유를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